여기 과일 나라는 한국과 선거 제도가 똑같습니다. 1인 1표 그리고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입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 또는 소선거구제라고 부르는 선거 제도인데요. 직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방식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거 방식입니다. 과일나라 대통령 후보로 6과일이 나왔습니다. 멜론이 10%를 득표했고 수박이 23%, 바나나가 18%, 사과가 21%, 자몽이 11%, 오렌지가 17%를 득표했습니다. 과일나라의 선거 원칙에 따라 수박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과일나라의 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선거 방식의 첫 번째 문제가 보입니다. 77%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다른 후보를 원했지만 수박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 선거 방식은 시작할 때는 여러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사 양당제로 귀결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박의 임기가 끝나고 선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일나라 국민들은 지난번 선거의 결과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멜론과 자몽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론 지지자들은 색깔이 그나마 비슷한 초록색인 수박을 찍고 자몽 지지자들은 비슷한 빨간색인 사과를 찍습니다. 결국 수박 33%, 사과 32%로 이번에도 수박 정권이 유지됩니다. 멜론 정당과 자몽 정당은 씁쓸한 패배를 맛보고 다음부터는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정당 6개가 4개가 됐네요. 다음 선거를 봅시다. 4명의 후보만 출마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선거의 결과를 잊지 않았습니다. 중도인 바나나 정당 지지자들은 바나나 정당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나나 정당은 떨어질 게 뻔하니까 각자 그나마 나은 정당에 표를 던집니다. 바나나 정당의 표가 수박과 사과 정당으로 반반씩 나뉩니다. 수박 42%, 사과 41%로 이번에도 수박 정당이 이깁니다. 바나나 정당도 씁쓸한 패배를 맛보고 앞서 포기한 멜론 정당과 자몽 정당처럼 다음부터는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볼 마지막 선거입니다. 맨날 수박 정당한테 지니까 사과 정당 지지자들은 슬픕니다. 오렌지 정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정당 지지자들은 오렌지 정당을 좋아하지만 오렌지랑 껍질 색깔이 아예 다른 수박보다는 색깔이 비슷한 사과를 지지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사과 정당이 승리합니다. 오렌지 정당 지지자들은 나름 기쁘지만 오렌지 정당은 이제는 지지를 잃고 사라집니다. 사실상 과일 왕국은 수박과 사과 중에서만 골라야 하는 양당 체제가 된 겁니다. 소선거구제는 수학적 법칙에 의해 유사 양당 체제로 반드시 귀결됩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은 첫 선거 이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3% 정도만이 수박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21% 정도만이 사과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다른 거 없을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하고 오렌지 정당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선거에 뛰어들면 어떨까요? 선거 유세도 열심히 하고 TV 토론에서도 맹활약합니다. 수박과 사과의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도 오렌지 정당을 꽤나 좋아하게 됩니다.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며 엄청나게 활약한 결과 무려 20%나 득표했습니다. 20%도 엄청 잘한 거지만 결국 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와 껍질색이 비슷한 사과 정당도 떨어지고 수박 정당이 손쉽게 당선됩니다. 소선거구제 에서는 제3당이 배제됩니다. 제3당이 선전할수록 지지층이 겹치는 당이 질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쪽이 손쉽게 이기는 거죠. 결국 제3당이 잘할수록 누가 좋을까요? 혹시나 꾸준히 제3당을 위협적인 다크호스로 언급해주고 토론도 받아주고 하는 수박 정당이 누구보다 오렌지 정당을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과일 정당들은 하나같이 전부 똑똑한 과일들이니까요. 오늘은 왜 지금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제일 큰 두 당만이 남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